자,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나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기일 잡아놨거든요. 내일 목요일이잖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재 출석에서 변론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조중동 일부나 한겨레 경향 뭐 등등 거의 모든 언론이라고 해야겠죠. 기성 언론. 이 기성 언론 세력들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헌재에 출석하는 거 아니냐. 뭐 이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No.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명색이 검찰총장까지 한 검사 출신 대통령이에요. 이재명은 인권 변호사라고 떠벌리지만 그자가 벌여놓은 이제까지의 몇 개 재판 내용을 보세요. 위정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사건, 그리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등등. 이걸 보세요. 완전히 퀄리티와 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와서 자신이 직접 변론하는 그 의미가 뭐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지금 발언하는 게 지금 이런 유튜브 뉴스에 소개가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조회수가 얼마예요? SBS 뉴스 212만 회, 채널A 뉴스 16만 회, KBS 뉴스 14만 회, 서울신문 103만 회, MBC 뉴스 11만 회. 여기 보세요. 조회수가 엄청나죠? 조회수가.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저는 이걸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벌이는 윤회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왜? 첫 번째, 헌재에서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직접 변론함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그 헌법재판소 재판장 안에서 변호인단하고 쟁송 전선을 벌이고 있지만 밖에서 이걸 보는 국민들이 여론전에 밀리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방송 조회수가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보셨죠? SBS 조회수 같은 경우는 212만 회입니다. 212만 회. 채널A 16만 회, KBS 10만 회, 뭐 등등 한 200만 회에서 뭐 거의 몇십만 조회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성 언론이 그동안 보도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회피했던, 외면했던 부정선거라든지 반국가 세력들의 적나라한 실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서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참 프랑스에 있었던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는 그 책 이름이 생각나는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고발한다 심정으로 헌재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고발하느냐? 대한민국을 망치고자 했던 반국가 세력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들 분명히 좀 뭔가 있는데 뭐 방송사나 종편이나 신문에서 안 써줘. 국민이 궁금한 걸 끌어주고 의혹을 해소해줘야 될 기성 언론들이 손을 안 대. 손을 안 대. 왜 손을 안 댈까? 그래서 그걸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의 변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도태우 변호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야당의 발목 잡기식 국정 마비 플러스 선거 부정
부정선거. 이걸 설명하면서 이상한 투표용지를 막 보여줬잖아요. 이상한 투표용지. 그 영상 조회수가 폭발적입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사람들,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엄마 저게 뭐야? 내가 지금 투표용지가 저렇게 나온단 말이야? 저게 뭐야? 정말 저거 이상하다. 라는 여론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어느 국회의원도 하지 못했던,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구속 상태에서 자기 초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그 촛농이 뚝뚝 떨어지는 그 뜨거운 고통을 받으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들이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했는지를 고발하는 그 바로 고발장이 헌법재판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심리 사건에서 지금 재판관들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어제부터. 증거 가져오세요. 제가 전화했다면 증거 주세요. 육성 녹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국회에서 똥별들이 눈물 찔찔 흘리면서 말한 그 의사록. 그 의사록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증거 주세요. 증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재판관들이 윤석열 내란죄를 일으켰다고 엮어가지고 지금 파면시키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파면시킵니까? 그래서 이 방송들이 전 국민이 보게 되면서 전부 휴대폰 가지고 유튜브 보잖아요. 대통령이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즉 비상계엄이 아니었고 국민계몽이었구나.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열렬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변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이 되시는 분은 거기 집회신고 돼 있어요. 집회신고 돼 있는 곳에 와서 피켓 들고 있으면 됩니다. 경찰이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잖아요. 오늘 56명입니까? 아까 구속된 숫자가 56명 구속시켰죠.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하지만 집회 신고한 현장에서 피켓 들고 있는 거는 비폭력 평화 시위거든요. 거기에 나오셔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사진 보니까 이런 차벽을 세우는 무슨 트럭을 가져와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소리쳐도 효과가 없게 만들던데 경찰도 이런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 대국민 여론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서 그 윤석열이라는 초를 불태우면서 촛농이 뚝뚝 떨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촛불로 인해서 어두웠던 그 초 주변에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나쁜 짓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지금 고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동이 트게 돼 있습니다. 동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고 춥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잠시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인왕산을 잠시 올라갔다 왔습니다. 벌써 산이 녹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1월 말에서 2월이 되면 산이 녹습니다. 얼어있던 산이 녹아요. 그때 저는 알게 됩니다. 입춘이 되기 전에 느낌을 가집니다. 봄이 오는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일이 두 번째로 나오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전 국민들이 계몽이 될 겁니다. 계몽이 되어서 많은 팩트들을 알게 되면은 왜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대국민 여론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김용현 국방장관도 전 국방장관도 나온답니다. 내일 오후 2시 시작입니다. 어제처럼. 김용현 국방장관에서 나와서 직접 신문도 할 수 있답니다. 신문도.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가? 이거 여러분 이거. 자,
이런 기사를 기존 언론에서 안 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종이가 있어요. 종이. 온라인에서 지금 핫하다는 형상기억종입니다. 당근마켓에 형상기억종이 사고 팝니다 하면서 국민들이 지금 풍자하면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선관위 해명은 신권 다발의 실존을 인정한 것이다. 인쇄 및 종이 전문가는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종이는 없다. 이 세상에. 종이를 접어요. 이렇게 접었어요. 종이 이렇게 접었어요. 이 흔적 생기죠. 이 형상 복원되는 종이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종이 있어요? 이 접었는데 우리 투표할 때 이거 접잖아요. 내가 홍길동을 찍었는지 이순자를 찍었는지 이렇게 딱 숨겨야 돼. 비밀 투표니까. 이 접었어요. 투표함에 넣었어요. 가서 패스. 이제 개표장에서. 그럼 이거 이렇게 되지. 이게 형상이 복원되는 종이가 있다고? 어디? 가져와봐. 그럼 가져와봐. 그 종이. 어디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어제 도태우 변호사가 헌재 재판장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복원 종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변호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몰랐던 새로운 뉴스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대다수 잘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게 터지니까 이게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하는 거죠. 무슨 저런 궤변이 있어? 종이가 어떻게 형상 복원되는 종이가 있어? 이 형상 복원돼 이거? 그리고 여기 뭐 투표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형상이 깔끔하게 그럼 깔끔하게 또 이렇게 깔끔하게 형상이 복원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런 종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세상에 인쇄 전문 출판 전문업자들이 없다잖아. 그런 종이는. 그런 종이가 어딨어 세상에. 그럼 뭐요? 그럼 그 빳빳한 신권 투표용지는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지금 캐스점 마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KBS 비롯해서 MBC, SBS, YTN, 조선일보, 조중동, 한겨레 경향 취재해봐야지. 취재를. 언론이 완전히 이거 진짜 좀 거칠게 말하면 이 썩은 거 아니에요? 왜 국민들이 궁금한 걸 취재 안 하냐고. 니들은 그냥 눈 감고 귀 닫으면 다야? 왜 취재 안 해? 궁금하잖아. 응? 그리고 그게 만약에 부정선거가 되어서 우리 투표 결과가 민심이 왜곡된다면 이거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기존 언론에서 안 다뤄주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유튜브를 찾아보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유튜브를 공격해? 야 저거 극우야 극우. 야 저거 극좌야 극좌. 자기 할 일부터 하라고. 대한민국 언론. 그래서 지금 이걸 당근마켓에서 사람들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빳빳한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응? 선관위가 이를 두고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는 이른바 형상기억종이라고 해명했는데 인쇄 및 종이 전문가들은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 또 접혀있는 제가 방금 이렇게 접힌 이런 접힌 투표지하고 그 빳빳한 투표지하고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고무줄에 딱 묶여가지고. 그럼 뭐야 이거 도대체. 하나는 형상이 회복이 안 되고 하나는 형상이 빳빳하게 되는 종인가? 어디다가 거짓말. 그래서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뭐 민주당이 뭐 만든 민주파출소라는 거 있죠. 무슨 제보하면 뭐 가짜뉴스 제보하면은 뭐 조치한다는. 어이 민주파출소 이거 좀 알아봐. 민주파출소 형상기억종이가 있는지 조사 좀 해줘. 민주파출소 조사 한번 해봐. 조사하기 겁날걸. 응?